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제조업 이한희TV입니다. AI와 함께하는 제조업 혁신, 오늘은 제1편 챗GPT의 새로운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통한 제조업 혁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10개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서 챗GPT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고 AI와 제조 혁신적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챗GPT 역할이 무엇인지, 미래 제조업과 AI가 협업을 해서 어떤 모습의 제조업이 나타날 것인지, 또 AI의 도입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크리에이터인 저 자신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와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공장 자동화를 전공했습니다. ACC하고 AC솔루션 대표 컨설턴트이고요. 25년간의 400여 중소기업의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컨설팅 모델인 VPM 혁신 방법론을 개발했고요. 코로나 이후의 제조업 대변혁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DX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 방법론을 개발했고 AI를 통한 제조업 혁신의 AX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제조업의 혁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챗GPT를 통해서 제조업의 혁신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어 합니다. 이제는 DX 시대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X 시대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진입을 했고, AX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시리즈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AI가 제조업 혁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AI 도입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5개 영역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측 유지 보수 부분으로서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영역입니다. 이걸 도입함으로써 가동 중단 시간이 한 50% 단축이 되고 유지 비용이 10 내지 20% 정도 감소가 되면서 설비의 수명 연장이 20에서 30%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기계 고장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방지한다든지 유지보수 스케줄의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불량률과 검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결함률은 90% 이상 감소가 되고요. 검사 비용이 20에서 30% 절감되고 고객 품질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공정 중에 결함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 커다란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공정의 최적화 부분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재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5 내지 15%가 향상이 되고요. 재고 비용은 10에서 30%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 생산 계획의 최적화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제조 공정의 최적화 부분으로서 재고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고 비용은 10에서 20%가 줄어들고 리드 타임은 20에서 40% 정도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감으로써 과잉 생산 및 품절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로봇과 자동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력이 준다든지 소위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부분에서는 10에서 20% 향상되고, 인건비는 특정 작업에서 인건비가 50% 이상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그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에 자동화로 인한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제조업에 AI가 접목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제조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조 혁신을 일으키는 영역에서 사람과 챗GPT인 AI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에 있어서 사람과 챗GPT의 역할은 크게 두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고객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영역입니다.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하는 영역에서 사람의 역할은 문제를 정의한다든지 해결한다든지 목표 설정하는 영역이고, 또 의사결정과 직관을 활용하는 영역,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역시 사람의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챗GPT의 역할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가공해서 제공해 놓은 거, 그다음 복잡한 데이터나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지원과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영역인데, 여기에서 사람의 역할은 고객을 관리한다든지 문의에 대응한다든지 결정을 하는 역할이 되겠고, 그리고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 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운다든지 실행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챗GPT 역할은 자동 생성 응답 기능을 가져간다든지 지식관리나 정보의 검색이나 업무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교육자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챗GPT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사람이 올바른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지원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검색 기능, 자료 가공 기능, 이런 것들이 챗GPT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는 챗GPT하고 사람이 파트너로서 협업을 통해서 효율도 높이고,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협업을 통해서 스피드도 높이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AI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미래의 제조업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제조업은 아마 고도의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이 주류를 이룰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인 자동 라인이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자율 생산 계획이 수립되는 공장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측 유지 보수 및 자율적 의사결정 기능이 있는 공장입니다. 예측 유지력이 올라가고 자율 시스템이 확산이 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고장 예측과 필요 조치를 자율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의 공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생산 및 대규모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맞춤 제품 생산과 대규모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연 생산 시스템과 빠른 제품 개발 주기,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설계와 제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친환경 제조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조와 친환경 공정과 자원 효율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지 폐기물 최소화라든지 자원 순환 체계를 갖춘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된 그런 공장이 미래의 제조업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생산 공정 관리를 스마트화하고 디지털 계획을 세우고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술 인프라 투자라든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디지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공정을 예측하고 품질을 관리할 뿐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고 AI 분석 모델을 구축하면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는 거라든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기술과 폐활용 재사용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 규제를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유연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듈러라든지 재구성 가능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유연한 자동화 장비를 검토하셔야 되고 협력 로봇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 계획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 지원 개발 및 조직 문화입니다. 기술과 시스템에 관한 교육,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AI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 문화를 구축하고 혁신 친화적인 조직을 구조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제조업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데이터 분석, 맞춤형 생산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디지털 전환, 데이터 활용, 지속 가능성,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맞추어서 AI를 도입한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GE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시멘스 같은 데에서는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미 적용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에도 동일한 그런 AI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픽티브라고 하는 회사는 디지털 제조 솔루션을 만들어서 빠른 견적을 낸다든지 제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낭비를 줄이고 빠른 납기를 실현한다든지 첨단 제조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스팍 컨디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예측 유지 보수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AI 기반의 예측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 보수에서 고장 발생 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 차질의 최소화를 시켜나간다든지 또 빠른 도입을 통해서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간편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쉽게 AI를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든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콘이라는 회사의 AI 솔루션인데 이것은 생산 공정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공정의 변동 사항을 미리 알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면 신세이 산업은 일본 중소기업인데 금속가공 분야의 제조업체죠. 이 회사는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 품질 검사라든지 고난이도의 어떤 결함을 발견해내는 감지력이라든지 검사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텍코리아 같은 곳에서는 반도체 장비의 유지 보수를 AI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예측 유지 보수라 가동 중단 최소화를 한다든지 고장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진피혁은 가죽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품질 관리 개선, 또 유연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소기업까지 이제 AI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그 AI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주 쉽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앤드루 옹이라는 분인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과 전기공학의 교수입니다. 이분은 구글의 그 공동 창립자 바이두하고의 최고 과학자 직임으로서 역임을 했던 분이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응용 분야에 특히 또 제조업 분야에 많은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지금 개발된 디지털 기술의 실용화 영역을 보면 비전 기술,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데이터 질을 높이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측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영역에서까지 AI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 분야에 진입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위에서 우리가 쭉 고찰한 바와 같이 챗GPT는 사람의 질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고 사전 준비 작업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에러를 줄여주고 빠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지원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 오른 만큼 투자와 투입 자원이 줄어들 것이고요. 업무 시간이 단축된 것만큼 인력의 축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AI의 강점은 딥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업무를 수행할수록 정확도와 스피드는 가속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업에게 경쟁력이 생기는 효과를 가져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DX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AX를 전개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서 축적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과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경쟁력은 AI를 얼만큼 업무 부분이나 생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챗GPT의 새로운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